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9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9의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 맨 위에다가 이제 글상자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단위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정 같은 것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죠. 해서 우리 글자 모양이나 크기나 줄 간격이나 정렬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이 전부 다 이제 싹 다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바로 입력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지 설정하고 우리 다단 설정해야 되니까 우리 기본 지상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기본 지상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편집 용지는 지금 A4 용지로 해라. 그리고 이제 용지 방향은 세로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는 전부 다 이제 2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머리말하고 꼬리말은 이제 1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에서 본문은 이제 2단으로 이제 편집을 하래요. 그때 이제 단 간격은 8mm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에 대해서 나왔는데 글자 모양은 별도의 지상이 없으면 10포인트 크기의 함초록 바탕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이요. 문단 모양은 문장에서 이제 들여쓰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들여쓰기를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줄 간격은 이제 160%다. 그리고 정렬 방식은 이제 양쪽 정렬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표에서 정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색상은 기본 테마를 이제 사용해서 색상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으니까 한번은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글 프로그램 열어서 우리 용지 설정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짜잔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용지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F7번이요. 그래서 F7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지가 A4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용지 방향이 세로가 맞나 안 맞나 요 두 가지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위쪽부터 시작해서 여백을 쭉쭉쭉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싹 다 20으로 하고 그리고 머리말하고 꼬리말만 10으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T죠. 그럼 이제 Alt T 눌러주고요. 2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20, 탭 20,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20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말하고 꼬리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으로 설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2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했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편집 용지 설정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정사항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함초록 바탕이다 10포인트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주간격은 160%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설정 사항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하자고요. 다단 설정할 때 그때 누른 단축키가 우리 Alt W U E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 키를 한번 눌렀다가 손을 띄게 되면 모든 메뉴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축키가 쫙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WUE 순서대로 WUE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단의 개수는 이제 두 개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두 개가 이제 W죠, W. 해서 Alt하고 W만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요. 문제상에서 뭐 구분선 넣어라 그런 것도 없어요. 없고 그리고 단 간격은 8mm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단 간격이 8mm 요게 이제 기본값이죠. 해서 우리가 단 설정 이 대화 상자에서는 두 개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단 설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분선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단 설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때는 아무 글자나 한번 써보라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왼쪽 단, 오른쪽 단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문서를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다단 설정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입력을 할 때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한자가 있으면 한자들도 싹 다 이제 같이 변경하면서 문서를 이제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정각기호 집어넣는 게 있으면 정각기호도 이제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제 표도 이제 같이 만들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표에 보게 되면 캡션 넣는 게 있는데 그 캡션도 같이 이제 입력을 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력하는 그 문서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서 이제 입력할 때 요 맨 위에 있는 요 글상자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 이따 이제 스타일, 소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1번 점 요거 빼고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쭉쭉쭉 글씨를 쭉 입력해 주면 되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한자 넣는 게 있다고요. 그럼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바꾸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서를 쭉쭉쭉 입력하면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영어 이제 입력할 때 대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런 글씨들을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고, 저는 미리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서를 싹 다 이제 입력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편집을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서를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편집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이제 문서에 문단들마다 이제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를 싹 다 한꺼번에 다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렬할 것도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이제 정렬을 미리 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 이메일 주소 쓰는 거 있었어요. 그 이메일 주소 쓰니까 하이퍼링크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하이퍼링크도 지워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타가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서를 보고 들여쓰기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정렬을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이 위에 부분은 우리가 따로 뭐 들여쓰기를 하거나 할 게 없죠. 그리고 정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 그림이 시작하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지금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차트 밑에요. 차트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 또 우리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두 군데 이제 들여쓰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번 밑에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이제 들여쓰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네 군데 우리가 싹 다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렬할 걸 봤을 때 지금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정렬할 것도 없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우리 정렬할 게 따로 없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정렬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표 바로 위에 보니까 이 제목이 써져 있는데, 얘는 지금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지만 얘는 좀 이따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라 우리가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표 자체 일단 우리가 정렬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요, 이런 제목들은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고, 합계라는 요 제목도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구분에 써져 있는 거, 러시아다, 터키다, 체코다, 헝가리다 해서 얘네들은 길이가 이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싹 다 이제 왼쪽 정렬을 시켜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L을 누르게 되면 이제 왼쪽 정렬이 되겠죠. C를 누르게 되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을 이제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가운데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문서를 봤을 때 우리 들여쓰기 하는 곳이 있었죠. 근데 기본 지시사항을 읽어봤을 때 들여쓰기가 있을 때는 우리 들여쓰기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문서를 봤을 때 들여쓰기 할 부분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할 때는 우리 단축키 Alt하고 T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문단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lt하고 A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들여쓰기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들여쓰기의 기본값이 10포인트예요.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우리가 Alt T, Alt A, 엔터 바로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들여쓰기 10포인트가 바로 적용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작성돼 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들여쓰기 먼저 쭉쭉쭉 하자고요. 자, 요 밑에 이제 내려가서 러시아 여기 이제 시작하는 곳 여기다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으로 뜨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Alt하고 A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가 선택이 된다고요. 들여쓰기가 선택이 되면서 그때 크기는 기본값이 10포인트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10이라는 요 숫자는 우리가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lt T를 눌러서 문단 모양을 띄우고 Alt A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도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Alt T, Alt A, 엔터요.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들여쓰기가 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러시아 기업이 하고 시작되는데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이제 Alt T, Alt A, 엔터 이렇게 눌러주면 들여쓰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높은 국가 위험도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Alt T, Alt A, 엔터 이렇게만 눌러주면 들여쓰기가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다 써놓은 이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해야 되니까 이 이메일 주소가 써져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왼쪽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눌러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하이퍼링크 지우기라고 맨 밑에 있죠. 요거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 여기서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이 앞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그냥 화살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정렬하기 전에는 지금 이 정렬 상태 우리 도구 모음을 봤을 때 양쪽 정렬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운데 정렬 할 거니까 우리가 가운데 정렬할 때 그때 단축키가 Ctrl Shift C죠. 해서 우리가 Ctrl Shift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도구 모음에서 정렬하는 그 방식을 봤을 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이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키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정렬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표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블록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C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죠. 그때 이제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헝가리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왼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컨트롤 시프트 L 그렇게 이제 누르면 이제 왼쪽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시키는 거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렬시킬 것도 싹 다 이제 정렬해줬죠. 해서 들여쓰기 할 거 다 해줬고요. 정렬할 거 해줬고 하이퍼링크 지우기 그런 것도 이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세부 지상을 보고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했고 정렬했고 하이퍼링크 지우기 하고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편집을 이제 하나씩 해주면 되는데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쪽 테두리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제 그림을 보고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세부 지상을 보고 하나씩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그림을 넣는 게 있으면 그림도 바로바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집어넣는 곳이 나오면 차트도 바로바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하고 차트까지 싹 다 이제 편집을 하면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하나씩 전부 다 빼먹지 않게 하나씩 전부 다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이제 전부 다 한꺼번에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편집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쪽 테두리 배경 요걸 먼저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거부터 같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쪽 테두리 배경을 집어넣을 건데 쪽 테두리 배경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맨 위에 쪽이라는 요 메뉴에서 쪽 테두리 배경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쪽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세부 지상을 보니까 선의 종류하고 굵기가 나왔죠. 그때 이제 실선 0.12 모두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의 종류에서 실선을 먼저 선택해 주고 굵기는 이제 0.12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찍어 놓고 바로 밑에 보면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죠. 그 상태에서 이제 모두 적용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두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실선 0.12 그 테두리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 위치는 이제 쪽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4mm로 하래요. 그때 이제 위치는 지금 이곳에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쪽 기준 돼 있고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싹 다 이제 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두라는 거에서 요 증감 단추 요거 이제 땅 한번 눌러서 우리가 싹 다 이제 한꺼번에 4mm로 싹 다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쪽 테두리는 전부 다 이제 설정할 거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에 쪽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쪽 테두리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위에서부터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하나씩 이제 우리가 세부 지상을 보고 하나씩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맨 위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들어가 있는데 요 머릿말은 나중에 이제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한꺼번에 집어 넣을 거라고 했어요. 요거 이제 좀 이따 해주면 되고 그때 이제 위에 보니까 이제 글상자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이제 글상자 만들어주고 글상자 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제목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글씨 쓸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글상자 만들고 글상자 편집하고 그리고 이제 글씨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어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B요. 컨트롤 NB를 누르자마자 우리가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글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글상자에 개체 속성 대화 상자를 이제 호출할 때 그때 우리는 컨트롤하고 NK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서 우리가 문단을 가운데 정렬할 때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상자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 시프트하고 ESC를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는 글상자에서 빠져나갈 때만 우리가 시프트 ESC를 누르는 게 아니라 글상자가 됐든 표가 됐든 머릿말이 됐든 꼬리말이 됐든 각주가 됐든 그런 곳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 우리는 시프트하고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컨트롤하고 NB를 누르자마자 우리가 컨트롤 Z를 바로 눌러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글씨 내용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러시아 한 칸 띄고 이동통신 한 칸 띄고 기업의 한 칸 띄고 자금 조달 한 칸 띄고 동향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씨 제목을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다 했으면 이제 글상자에 대해서 세부 지상을 보고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선 속성이다, 색 채우기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이 글상자에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그때 개체 속성 그 대화 상자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단축키가 컨트롤 NK죠. 해서 컨트롤하고 NK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100이다, 높이는 10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너비 높이는 지금 이곳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객체 속성 대화 상대가 짜잔하고 떴을 때 뜨자마자 탭을 누르게 되면 너비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100이라고 쓰고 탭 12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비 높이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지금 현재 자리 차지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로는 종이 가운데 0mm 그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종이 왼쪽에 20mm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것만 이제 우리가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종이 가운데 0mm 이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는 종이 위에 19mm래요. 지금 종이 위에 30으로 돼 있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19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위치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은 아래쪽을 5mm로 설정하래요. 요 바깥 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 및 캡션 요 두 번째 탭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두 번째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바깥 여백 이곳에서 변경을 시킬 수 있는데 그때 아래쪽만 이제 5mm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아래쪽에 가서 5mm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 속성 검정 이중시선 1mm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선 속성은 우리가 선이라는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선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검정색이요. 검정 000 요게 맞죠? 요 색깔 맞으니까 요거 이제 그냥 놔두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종류는 이중시선 그랬으니까 종류 요거 찍어서 우리가 이중시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중시선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굵기가 1mm 이렇게 이제 기본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선 속성도 싹 다 이제 변경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노랑 40% 밝게 요거 이제 선택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채우기 색을 바꿀 때는 채우기란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때 이제 면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노랑 요거 찍어보니까 255 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이 아니죠. 그럼 빨리 우리는 테마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기본 테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우리 노랑에서 우리 40% 밝게요. 우리 40% 밝게 노랑 40% 밝게 얘가 맞죠? 그때 이제 255, 215, 0 얘 요 색깔이 맞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색 채우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그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글 상자는 전부 다 해줬으니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글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편집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여기 맨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Shift하고 이제 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썼던 글씨들이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lt하고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지금 이 글자 모양에서는 13포인트, 궁서체, 장평자간, 남색 여기까지 이제 설정해 주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시킬 때는 우리 단축키 Ctrl Shift C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글자 모양 이 대화 상자에서 글꼴을 먼저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궁서체라고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크기 바꿀 거니까 Alt하고 Z 눌러주면 되겠죠. Alt Z 눌러서 우리가 기준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13이라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해서 Alt Z 13. 그 다음에 이제 장평하고 자간 바꿀 건데 장평하고 자간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우리 장평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우리 W예요. W. 자간은 P예요. 그러면 이제 Alt W 105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lt하고 P를 눌러서 자간으로 이동한 다음에 5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색 색깔이 이제 지정할 거니까 글자 색을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남색이라는 거 요거 찍어 보니까 51에 153이래요. 요 색깔이 아니죠. 그럼 빨리 우린 또 테마를 변경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남색이라는 거 찍어 보니까 58에 60에 132 요 색깔이 맞죠. 그래서 요 색깔이 이제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궁서체 13포인트 그리고 장평은 105다 자간은 5%다 그 다음에 이제 남색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 크기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Shift C요. 그래서 Ctrl Shift C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글상자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끝났죠. 그럼 지금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 글상자하고 제목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1번 하고 이곳에다가 우리 스타일 소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문서에 우리 스타일 적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거 이제 한꺼번에 다 하자고요. 해서 지금 우리가 스타일 적용시킬 곳이 1번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 표 위에 있는 이 제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2번 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스타일 소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킬 곳이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는 거죠. 자, 이 세 군데다가 스타일 한꺼번에 싹 다 이제 적용시키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번 하고 그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요 맨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 F6번입니다. 해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 이제 스타일을 이제 만들 건데 그때 두 개소를 등록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두 개 이제 스타일을 만들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스타일이라는 이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삽입할 때 쓰는 그 아이콘이고요. 얘가 이제 편집할 때 쓰는 그 아이콘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키를 눌러 보면 여기 A라고 써져 있고 E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킬 때 우리가 이제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이제 편집할 때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를 먼저 시켜야 되니까 Alt하고 A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추가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떠요.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소제목이다.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 문단은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 이름에다가 우리가 소제목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이 이곳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제목이라는 이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소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Alt하고 E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뜨죠. 그때 우리 소제목이라는 거는 번호 문단을 써라. 그리고 이제 여백, 왼쪽 여백 5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11포인트 굴림체 진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번호 문단을 설정할 때는 글머리표, 문단 번호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고요. 왼쪽 여백을 설정할 때는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 11포인트 굴림체 진하게 요거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변경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 좀 보자고요. 단축키 우리가 Alt키를 누르면 단축키가 짜잔하고 나오죠. 그때 이제 우리 문단 모양은 Alt하고 T고요. 글자 모양은 이제 Alt하고 L이요.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우리 Alt하고 B입니다. B.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번호부터 좀 집어넣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이곳에 1번 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2번 점 하고 그렇게 이제 번호가 붙어 있었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B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글머리표 문단 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번호를 집어넣을 거니까 문단 번호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1번 점, 2번 점 그렇게 이제 생기게 하려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모양 변경시키자고요. Alt하고 T 눌러서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 요 대화 상자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을 5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 F죠. 해서 Alt F5 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왼쪽 여백을 5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엔터요. 그럼 이제 우리 문단 모양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 우리가 이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이제 글꼴은 굴림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굴림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크기는 이제 11포인트 하고 나왔으니까 Alt Z 11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글꼴 굴림체 그리고 기준 크기는 11포인트 진하게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글자 모양까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편집한 이 내용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설정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설정이요. 설정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표 바로 위에 있는 요 제목이요. 요 제목에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제목 쓴 거 맨 앞으로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 제목이라는 거 요 스타일을 이제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Alt하고 A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해라.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스타일의 종류 문단은 이제 기본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스타일의 이름은 이제 표 제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표 제목이라는 게 우리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표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Alt하고 E요. Alt 2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 표 제목은 가운데 정렬해라. 가운데 정렬은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 11포인트 도둠체 장평하고 자간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우리 글자 모양에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갈 거니까 Alt하고 T를 눌러서 문단 모양을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 시켜주면 되겠죠. 가운데가 이제 우리 센터요. 해서 Alt하고 C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이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은 우리가 이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L이라고 땅 하고 누르자마자 이제 우리가 도둠체라고 써주고 엔터. 그리고 Alt Z 11 이렇게 써서 글자 크기 바꿔주고 장평은 Alt W 110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장평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는 Alt하고 P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1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둠체 11포인트 장평하고 자가는 110에 우리 1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도 바꿨고 글자 모양도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편집한 거를 이제 설정할 거니까 설정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그리고 나서 또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이제 땅땅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소제목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소제목이라는 이 스타일은 이미 편집까지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도구 몸 중에 바탕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곳에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탕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소제목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소제목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 싹 다 이제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1번 여기 스타일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바로 밑에 글자 보니까 G라는 글자에 대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가 맨 위로 올라가서 우리 G라는 글자 그 앞에다가 커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는 우리가 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식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그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모양은 두 줄이다. 글꼴은 궁서체다. 면색은 하늘색이다. 본문과의 간격은 3mm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글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서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궁서체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색 찍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늘색을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는 이제 하늘색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테마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테마를 빨리 변경시키고 여기서 이제 하늘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97에 130에 214 요게 맞죠? 해서 요 색깔 이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과의 간격은 3mm가 기본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줄, 그리고 궁서체 면색 바꿔줬고 본문과의 간격은 3mm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G라는 글자에 대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됐는데, 그때 이제 글자색은 주황으로 바꿔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요 G라는 글자만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해야 되니까 요 G라는 글자 시작하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뒤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요 G라는 글자, 요 한 글자만 우리가 블록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블록을 설정했으면 우리가 이제 글자 색만 바꿔주면 되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도구몸 중에 글자색 변경하는 거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자색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주황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주황색에 보니까 255, 100, 0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니죠. 그럼 빨리 우리는 또 테마를 기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색에 다시 들어가서 주황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그래서 요 색깔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글자 색깔 바뀐 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 옆에 아무 곳이나 한번 마우스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잡혔던 게 해제가 되면서 글자색이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곳에 요 앞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림이 지금 들어간 위치가 두 번째 요 문단이 이제 시작하는 그 맨 앞에 우리 왼쪽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죠. 자, 요 그림 좀 집어넣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 I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서에서 그 해당 위치 찾아가야 되겠죠. 그 해당 위치가 지금 요 위치요. 우리가 요 두 번째 요 문단이 이제 시작되는 곳 그 앞에다가 이제 그림을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을 때 컨트롤하고 NI를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 NI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이제 경로는 C 드라이브에 WP에 이동 전화라는 그 JPG 파일이 있대요. 요 파일의 그림을 우리 문서에 포함해서 가지고 와라, 그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WP라는 요 폴더로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우리의 길벗 워드 실기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림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그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동 전화라는 거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동 전화라는 그 JPG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요 파일 이제 선택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문서에 포함해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열기요. 열기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림 가지고 왔으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 이제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회전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요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크기, 너비는 23이다, 높이는 23이다 그렇게 돼 있죠. 너비, 높이 이곳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체 속성 이 대화 상자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탭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너비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23이라고 쓰고 탭 두 번 눌러서 우리가 높이로 이동한 다음에 또다시 이제 23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크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어울림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울림이라는 게 요 첫 번째 요 아이콘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가로는 이제 단의 왼쪽 0이래요. 그러면 가로 지금 문단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빨리 우리가 단으로 바꿔주고 가로는 단의 이제 왼쪽에 이제 0이다 해서 0으로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다. 문단 위에 0mm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여백 및 캡션 요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백 캡션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위에서 이제 바깥 여백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오른쪽하고 오른쪽 아래쪽만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오른쪽이 지금 이곳에 있고 아래쪽이 이곳에 있죠. 그래서 오른쪽 먼저요. 오른쪽 2mm, 아래쪽 2mm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싹 다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도 이제 시켜야 되는데 회전은 지금 우리 개체 속성 이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해서 일단은 여기서 설정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이요. 요 회전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을 보게 되면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90도 회전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회전해서 클릭이요. 클릭하면 이제 쭉쭉쭉 뜨는데 그때 왼쪽으로 90도 회전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그림이 회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해줬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그림이 지금 요 위치에 이제 위치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었으면 그 그림이 이제 맞게 이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 글자들이 야, 화, 은, 낫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여기다가 각주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요 글자가 지금 우리가 다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각주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해서 요 1번이다 하고 요게 이제 각주인데 요 선을 따라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면 지금처럼 이곳에 각주하고 7번 하고 되어 있고요. 그곳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주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NN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림 들어간 그 위치 보게 되면 야화 여기까지 맞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동다하고 써져 있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곳에 두 글자가 은하고 낫이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이동통신하고 여기 써져 있는 곳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각주를 넣어 주자고요. 자, 그러면 이곳으로 이제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각주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N이죠. 해서 컨트롤하고 NN을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주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각주의 내용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각주가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를 쓸 때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썩 다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모바일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영어로 바꿔놓고 모바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씨를 다 썼으면 글씨를 쓰자마자 이제 Shift하고 홈, Shift 홈을 땅 하고 눌러주면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각주 세부 지상을 보니까 도둠체 7포인트로 바꾸래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아랍의 숫자로 해라. 지금 현재 아랍의 숫자로 돼 있으니까 번호 모양은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만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글자 모양을 변경시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축키가 Alt하고 L이죠. 해서 Alt L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도둠체라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도둠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하고 Z를 눌러서 기존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7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둠체 7포인트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각주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각주에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갈 때 그때 누르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해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우리가 각주를 넣던 그 위치로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고 나서 그 앞에 그림이 들어간 거 그 오른쪽 글씨를 보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야, 화, 은, 낫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각주도 맞게 한 거고 그림도 이제 정확한 위치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 다 집어넣고요. 우리 각주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래쪽 좀 보자고요. 그 아래쪽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 이곳에다가 이제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우리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건 이미 다 해준 거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8번이 이제 표고 9번이 이제 블럭 계산식이요. 그리고 10번이 이제 캡션이죠. 자, 요 세 가지 이제 같이 한번 변경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편집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들이요. 그때 이제 표 셀 속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컨트롤하고 NK 요 이제 단축키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꿔라. 그러면 이제 Alt L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고, 표에서 이제 셀 단위로 우리가 이제 블럭을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F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럭을 싹 다 이제 지정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테두리를 바꿀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그냥 L만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배경을 변경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C만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셀을 이제 하나로 합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M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에서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썸의 약자 S, 에버리지 약자 A, 프로덕트 약자 P,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계다, 평균이다, 곱이다 해서 이런 것들 싹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표가 있는 곳으로 쭉쭉쭉 이동한 다음에 우리의 세부 지상을 보니까 표에 이제 크게 돼 있어 왔습니다. 크기는 보니까 너비는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표를 만들게 되면 이 표가 우리 너비가 78에서 80 그 사이의 크기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3에서 34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표 안에서 싹 다 이제 블럭을 먼저 전체 블럭을 설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그 높이가 33에서 34 요 크기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이제 글자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표를 처음에 만들어 줄 때 글자처럼 취급 요걸 이제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변경하진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모든 셀에 이제 안여백을 이제 집어넣으래요. 그때 이제 안쪽 여백은 왼쪽하고 오른쪽 여기다가 2점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 셀의 안쪽 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는 표 셀 속성에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K요.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셀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 그때 이제 우리 안여백을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표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모든 셀의 안여백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 이 두 군데만 2.5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2.5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2.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여백을 왼쪽하고 오른쪽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안쪽 여백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전체 행에 대해서 셀로피 같게 요거 이제 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셀로피 같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주면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두리요. 테두리 이제 바꾸래요. 그때 이제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표를 만들게 되면 실선 0.12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안쪽은 우리가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이제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습니다. 그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곳은 실선 0.4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L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뜨잖아고 뜨죠. 그때 이제 실선은 이미 선택돼 있으니까 우리가 굵기만 0.4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0.4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선 0.4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선 모양 바로 적용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죠.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선 모양을 바꿀 거니까 위쪽에서 클릭, 아래쪽에서 클릭이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맨 위에, 맨 밑에 이렇게 이제 굵은 선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을 지정하래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L을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선 모양이요. 선 모양은 이제 선 없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왼쪽에서 클릭, 오른쪽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왼쪽과 오른쪽에 선 모양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제목행 아래쪽 그랬습니다. 제목행 아래쪽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행의 위쪽은 그랬어요. 합계행 위쪽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곳은 이중실선 0.5 그렇게 이제 테두리를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만큼을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내가 범위 지정한 곳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이제 선 모양을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L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중실선이라 그랬으니까 선의 종류를 이제 이중실선으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이중실선에서 클릭이요. 이중실선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기본값 굵기가 이제 0.5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위쪽과 아래쪽하고 요거 이제 두 개만 땅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위쪽 한번 클릭, 아래쪽도 클릭이요. 그러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쪽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이제 이중실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테두리 끝이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이제 변경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제목행이다. 그럼 지금 요 제목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제목에 들어있는 것을 싹 다 일단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C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C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셀 배경색을 연한 노랑 75% 어둡게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색이라는 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색으로 간 다음에 노랑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지금 여기 연한 노랑이 있죠. 연한 노랑 250에 243에 219 얘가 맞죠? 요 색깔 중에서 이제 우리가 75% 어둡게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요 색깔이 맞으니까 요 색깔에서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깔 다 바꿨으니까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그래서 이 제목행에 대해서 이제 글자 모양도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꿀 거니까 Alt하고 L을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글꼴은 우리 도둠체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도둠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진하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글자 색은 하향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글자 색 찍어서 하향 255, 255, 255 요게 맞죠? 해서 요 색깔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둠체, 진하게 하얀색 요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행이 변경이 됐죠.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합계행이요. 합계행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합계행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셀 배경색을 바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셀 배경색은 주황 60% 밝게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색을 또 집어넣을 거니까 색이라는 거 땅 하고 찍어주고요. 거기서 이제 면색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주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 보니까 255, 132, 58 이 색깔이 맞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황색 중에서 60% 밝게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주황 60% 밝게 여기 있으니까 요 색깔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깔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진하게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도구 모음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 모음에서 진하게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합계행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 정렬이 우리 표 문제를 지금 풀고 있죠.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아까 이제 해줬죠. 그럼 이제 표에 대한 세부 지시사항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여기다 이제 우리가 블럭 계산시 그거 이제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캡션에 대해서도 세부 지시사항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 블럭 계산식 이제 우리 세부 지시사항을 보니까 표 합계행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합계를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칸에 대해서 우리가 블럭 계산식으로 계산할 거니까 요만큼 이제 블럭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만큼 이제 우리가 블럭을 설정한 상태로 우리가 블럭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S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합계를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캡션에 대한 세부 지상이 나왔죠. 캡션은 표 아래다가 살펴라. 지금 현재 표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표하고 우리 캡션하고 블럭 계산식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표 여기 아래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집어넣는 거 있는데 스타일은 아까 우리가 싹 다 이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각주 집어넣는 요 문제가 있는데 각주도 아까 해줬죠. 그리고 쪽번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왼쪽 단은 싹 다 이제 끝났고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오른쪽 단 맨 위로 이제 올라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차트를 우리가 만들 건데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2020년하고 우리 증감 그 데이터가 이 차트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다, 터키다, 체코다, 헝가리에 대해서 요 네 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표로 봤을 때 우리가 차트에 집어넣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구분 요만큼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2020년의 데이터 그리고 증감 데이터 요만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만큼만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이라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헝가리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싹 다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차트의 모양을 보면 혼합형으로 하래요. 그때 이제 이중축 꺾은 선형 세로막대 혼합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중축 차트라는 거는 우리 차트의 종류 변경과 계열 속성을 통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로막대형으로 일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중축으로 만들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만큼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거기서 이제 맨 밑에 우리 차트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세로막대 요거 이제 선택하자고요. 그래서 세로막대형 중에서 우리 묶은 세로막대형이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X요. X 버튼 눌러주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없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차트 만들어진 거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세로막대형으로만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그러면 이 차트의 크기가 너무 커서 다 안 보이니까 일단 우리가 차트의 크기하고 위치하고 그리고 바깥 여배 요거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내려가게 되면 우리 개체 속성이라고 있죠. 개체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이제 기본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 크기부터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80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비 높이 여기서 바꿔주고 크기 고정 여기서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개체 속성 이 대화 상자로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탭 키를 한번 누르면 탭을 이제 한번 눌러주면 너비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이동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8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80이요. 그럼 이제 너비 높이 싹 다 이제 바꿨어요. 그럼 이제 크기 고정시켜야죠. 크기 고정시킬 때 우리가 Alt하고 S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기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지금 이 두 번째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단의 왼쪽으로 돼 있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가운데로 바꿔주면 단의 가운데 0mm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문단 위에 0mm다. 세로는 문단 위에 0mm다. 그렇게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위치는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 좀 설정하자고요. 바깥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 캡션 요 탭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여백 캡션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바깥 여백을 아래쪽 8mm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바깥 여백은 지금 여기서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아래쪽만 우리가 8mm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 8mm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의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해서 싹 다 이제 변경을 해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해서 설정해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크기하고 위치하고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의 모양부터 좀 잡자고요. 우리 거는 전부 다 이제 세로막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됐는데 문제에서는 이중축으로 돼 있었죠.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2020년 그 데이터는 세로막대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증감이라는 그 데이터는 지금처럼 꺾은 선형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증감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그때 그 증감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조축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증감이라는 걸 봤을 때 주황색 막대기가 증감이래요. 그래서 주황색 요 막대기 한번 선택해주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이렇게 이제 증감이라는 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해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 꺾은 선형 중에서 우리 꺾은 선형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주황색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 주황색 막대기 요 증감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보조축으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요 주황색 꺾은 선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계열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 계열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데이터 계열을 지정해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보조축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죠. 해서 보조축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축으로 만들어주고 이 개체 속성 이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조축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게 되면 우리 제목이다, 그 다음에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보조갑축이다, 범례다 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글꼴을 설정하래요. 그때 글자 크기를 11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맨 위 차트 제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때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우리 범례가 오른쪽에 들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차트의 제목은 이렇게 이제 입력돼 있죠. 그리고 이 제목을 우리가 입력할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잘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때 범례를 보니까 범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죠. 그럼 범례 위치도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 제목부터 변경시키자고요. 차트 제목을 변경시킬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목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해서 제목 편집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글자 내용을 쓸 수 있게 나오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제목을 동유럽의 한 칸 띄고 이동 전화 한 칸 띄고 가입자 수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다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크기를 이제 11포인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크기를 빨리 우리가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쭉 들어가면서 글자 크기까지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갑축도 바꾸자고요. 갑축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글자 모양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바꿀 거 없고 우리가 그냥 글자 크기만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이요. 설정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 갑축이요. 요것도 이제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 갑축을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글자 크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1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우리 항목축이요. 항목축도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 모양 편집에서 클릭이요.
그러면서 이제 글자 크기만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내요. 법내도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래서 이 법내는 아래쪽으로 위치도 바꿔야 되니까 이 법내가 지금처럼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법내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법내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창이 뜨고요. 그때 이제 법내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법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객체 속성 요 창은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서 X 버튼까지 싹 다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를 먼저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우리 잘라내기가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 표를 봤을 때 표 아래쪽에 이제 엔터 친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다 이제 커서를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눌렀더니 표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곳에 이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이제 차트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차트까지 여기까지 다 끝난 거죠. 자, 그 차트 아래 좀 보자고요. 차트 아래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문단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편집할 게 없고 그 아래쪽 좀 보자고요. 그 아래쪽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 하이퍼링크 지우개 해라 아까 해줬죠. 그리고 작성일 요 뒤에다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날짜를 입력을 하는데 그때 이 날짜는 누름 틀을 이용해서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원문으로 요 네 글자에 대해서 우리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누름틀하고 하이퍼링크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누름 틀을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하고 K2 요 단축키를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는 컨트롤하고 KH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서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작성일 이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누름 틀을 이용해서 날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누름 틀을 집어넣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K2요. 해서 컨트롤하고 K2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입력이라고 해서 우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위에 보니까 이제 누름 틀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봤을 때 다르죠. 다르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0000 빼기 00 빼기 00 하고 문제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입력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넣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넣기요. 넣기를 눌렀더니 작성일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누름틀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가로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 우리가 입력 데이터 요거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2022 빼기 01 빼기 15 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누름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원문으로 요 네 글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거예요. 앞뒤에 붙어있는 이런 괄호는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하면 안 되겠죠. 해서 원문으로 요 네 글자만 딱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거니까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 KH요. 컨트롤 KH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하이퍼링크 문제를 보니까 원문으로 그 네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연결 대상은 웹 주소로 하고 그때 이제 웹 주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결 대상을 웹 주소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웹 주소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웹 주소를 쭉쭉 적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http 콜론 찍어 주고요. 슬래시 쓰고 www.economy.com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웹 주소를 짜잔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다 썼으면 이제 넣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넣기요. 넣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하이퍼링크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남아있는 게 쪽번호 집어넣는 거, 그리고 꼬리말 집어넣는 거,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우리 머릿말 집어넣는 거, 그 세 가지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요. 머릿말하고 꼬릿말은 단축키가 똑같죠. 컨트롤하고 NH를 눌러주면 되고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NP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우리 머릿말을 보니까 이제 문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 상단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릿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 좀 집어넣자고요.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H요. 컨트롤 NH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머릿말 꼬릿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는 그냥 바로 엔터 눌러버리면 되겠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머릿말 양쪽에다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머릿말 그 내용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세계, 경제, 동양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씨 다 썼으면 우리가 Shift하고 홈을 바로 눌러서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머릿말의 세부 지상 보니까 궁서체 진하게 검정 50% 밝게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글자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 우리가 이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궁서체라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고 그리고 우리가 글자 색은 검정 50% 밝게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색깔을 찍어서 여기서 이제 검정 50% 밝게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RGB 값을 보니까 000 요게 맞죠? 그래서 검정 50% 밝게 요 색깔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서체에 진하게 글자색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오른쪽으로 정렬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 정렬시킬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요.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렀더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 설정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말에서 빠져나가야죠. 우리가 어디선가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해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다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보면 지금처럼 머릿말이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머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꼬리말을 보면 지금처럼 이동통신 한 칸 띄고 기업하고 이거를 집어넣는데 그때 이 문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문서 오른쪽 하단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꼬리말이 있죠. 자, 요 꼬리말 좀 집어넣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꼬리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H요. 컨트롤 NH를 누르게 되면 머릿말 꼬리말 대화 상대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는 꼬리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꼬리말 요거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만들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꼬리말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내용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동통신 한 칸 띄고 기업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를 다 쓰자마자 Shift하고 홈을 눌러서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꼬리말은 보니까 궁서체에 10포인트 진하게 보라색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정렬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그때 이제 Alt하고 L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Z 눌러주고 1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글자색 보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보라색을 보니까 157에 92에 187 얘가 맞죠? 해서 요 보라색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서체에 10포인트 진하게 글자색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싹 다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글자 모양은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 정렬시킬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요.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꼬리말 할 거 다 했으니까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누르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Shift ESC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졌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꼬릿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꼬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쪽번호만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쪽번호는 보니까 좌측 하단에 들어있고요. 그때 이제 로마 대문자로 이렇게 이제 2페이지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줄표 넣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쪽번호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때 이제 쪽번호 집어넣을 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p요. Ctrl Np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쪽번호 매기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위치는 왼쪽 아래다 그렇게 써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왼쪽 아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모양은 로마 대문자로 해라. 우리 거는 지금 1, 2, 3 이렇게 돼 있죠. 해서 요 번호 모양을 우리가 로마 대문자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줄표 넣기는 이미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시작 번호를 지정해라.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시작 번호가 2페이지부터 시작했죠. 해서 시작 번호 2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넣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넣기요. 넣기를 땅 하고 눌렀더니 맨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만들어 본 그 문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문서를 싹 다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림이랑 내가 지금 편집한 이 그림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특히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런 글씨들은 싹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혹시나 오타가 난 게 있는지 띄어쓰기 잘못한 게 있는지 혹시나 글씨를 빼먹고 쓴 게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전부 다 이제 확인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지 설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싹 다 이제 푸는데 우리가 25분 안에 전부 다 이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이 돼야 되겠죠. 늦어도 27분 안에는 끝나야 돼요. 늦어도 27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27분 안에 25분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려면 일단 타자가 어느 정도 좀 빨라야 되겠죠. 그렇다고 타자가 엄청나게 빨라.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줄어들겠지만 대신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타자가 조금 느리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이제 단축키를 활용해서 시간을 절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25분, 27분 안에 우리가 문서를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볼 때 꼭 시간 체크 하셔야 돼요.